어제 이 시각보다는 조금 안도감이 드는 그런 하루 시작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박창윤 대표님, 서용원 차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3월은 정말 변동이 대단합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변동성에 치이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차라리 몇 날 며칠 안 보다가 보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 달가운 건 밤사이에 어제 우리 장의 변동을 촉발했던 유가가 안정을 찾은 점, 그리고 지켜봐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게 전쟁이 끝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었습니다. 박창윤 대표님, 포트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사실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었죠. 결국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사든가 팔든가 버티든가. 최소한 버티면 중간 이상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사실 지금 포트는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일정 부분은 압축 대응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 큰 폭으로 시장이 올라왔었을 때 시장에서 내 비핵심적인 종목을 가지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았죠. 그리고 말 그대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일정 부분 포트를 좀 집중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핵심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의 지수가 지금 근 일주일 사이에 20% 가까운 조정이 나왔죠. 고점 저점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 이후에 큰 폭의 시장 충격 이후에는 시장의 색깔의 변화, 즉 주도 섹터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1, 2월 달을 복귀를 해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놓는 가운데 일부 금융주 중심으로 시장의 상승을 촉발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요. 하지만 이제 3월 달 들어서 큰 폭의 조정 이후에 그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시장 전쟁 이유가 일부 방산주라든지 사료 그리고 유가 관련된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갈 것 같지는 않고 AI 주도 트렌드가 유지가 되는 가운데 그 다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핵심적인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는 한쪽에서 좀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기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쪽에서 태양광 풍력 쪽이 바로 손이 나가진 않아요. 하지만 일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좀 편입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 기술에 대해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 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최근에 우리 기술 같은 경우가 하락장 속에서도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연초 대비해서 한 4배 이상 이렇게 상승한 주가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본다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부분을 이제 신규 포트에 새롭게 편입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최근에 이제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이러한 종목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큼은 아니지만 좀 낙폭을 키웠거든요. 그러한 실적이나 숫자가 뒷받침되는 종목 중심으로 좀 압축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시장에서 하나의 신호 자체는 수급상으로 보았었을 때 그동안에 계속 상승하기만 했었던 신용장구가 이틀 만에 2조 원이 넘게 털렸어요. 소위 털렸다고 얘기해야 될지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했다고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이틀 동안에 지난주 금요일 날 지금 9천억이 넘게 빠졌고요. 정확하게 9,045억 빠졌고 그리고 오늘 아침 기준으로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1조 993억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2조 원이 넘게 빠졌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올라가기만 했던 신용장고가 일정 부분 좀 하락하는 가운데 최근에 변동성 속에서 그동안에 부담스러웠던 요인 중에 하나였었던 신용장고도 좀 일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의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비어져 있는 다시 한번 신용장고를 채우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주도 섹터 이런 부분이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요 위기에 대한 대응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신용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전자닉스 이런 부분의 비중 확대와 그리고 가지치기 이후에 새로운 주도 섹터 편입 속에서 원전을 비롯한 그리고 전력 설비라든지 전력 기기를 비롯한 이런 에너지 자립에 대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범 AI 진영이라고 하죠. 원전이나 전력 기기 이쪽도 결국에는 에너지 혹은 에너지원 조달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 등장할 수 있다라는 점, 또 숫자가 받쳐준다라는 점에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도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이틀 전에 앱토에서 가스터빈 계약 소식이 수주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 영향 속에서 쫙 미끌렸단 말이죠. 물론 후반에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끝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 며칠간의 호재가 있었던 기업들 중에서 순차적으로 전쟁 이슈에 눌려있다가 반영을 시킬 기업들을 또 찾아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영원 차장님은 지금 포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이런 장세를 경험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누구나 사실 어려운 구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10%씩 왔다 갔다 하고. 아, 정말. 네. 저희 뭐 센터에서는 거의 뭐 전쟁터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네. 제가 그럴 때일수록 좀 판단을 하는 것이 좀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의 붕괴가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략을 좀 다르게 봤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미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라면 저가에서 매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줬었거든요.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근데 다시 그러면 그 가격에 살 수 있느냐라고 한다라면 저는 그 가격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의 매도는 가능하겠지만 내가 다시 팔았다가 다시 저점에 사겠다라고 하시는 개인 투자분들도 계십니다. 네. 근데 그거는 절대 불가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좀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일부를 좀 덜었다 다시 매수하는 전략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흐름들을 쭉 살펴보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흔들리는 것이 유가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전쟁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쟁의 영향이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면 전쟁이 문제라고 한다라면 방산주는 날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쟁 이슈로 기대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포트를 방산으로 바꾸셨던 분들이 왜 수익이 또 안 나오냐에 대한 부분들도 질문이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보면 결국엔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그동안의 수익이 났던 외국인들이 좀 포트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일부 물량들을 좀 덜어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고 기관들의 매도를 보면 대부분 ETF 자금입니다. 결국에는 개인 심리가 거기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만큼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렇게 크지 않았다라면 최근에 워낙 가파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공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느냐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전체적인 체력 자체가 달라졌다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좀 펀더멘탈적인 정책적인 부분을 변경을 하면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선진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로 회귀할 것이다라는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좀 기초 펀더멘탈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이 지금 주가가 하락으로 인해서 PER 800까지 떨어졌다라고 한다라면 분명히 저가 매수 기회는 분명히 있고 전쟁 이슈는 갈수록 변동성 폭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략을 가지시면서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도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의 긍정의 비율을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은요, 주도주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 저희 작가님이 타이틀을 이렇게 뽑아주셨어요. 주도주 21선 깨지면 사는 거라 배웠습니다. 네. 그러면 주도주 각 대형 종목들 한번 보죠. 지금 저희 이번 3월 오기 전까지 주도주라고 한다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쪽들이 될 거예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뭐 지금 하락시 추가 매수, 뭐 지금 매수 다 긍정의 의견으로 두 분의 뷰에서 저희가 뽑아 보겠고요. 자동차로 그러면 좀 전략을 여쭤볼게요. 박 대표님, 현대차 혹은 현대차 밸류체인 어떻게 할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뭐 60만 전자가 무너진 이후에 추세선 하향 이탈. 보통 앞에서 이제 주도주가 20선 깨지면 사는 거라고 배웠는데 배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배웠거든요. 기술적으로 보았었을 때 주도 섹터가 이제 20선 이런 부분이 하향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비중 축소와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을 좀 배웠었는데 통상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 섹터는 거의 20선 근처까지도 오지도 않아요. 보통 11선 조정, 뭐 5일선 조정 타고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최근에는 어떤 수급적인 이슈로
이슈 이런 부분도 네. 있지만 시장은 매크로 이슈에 크게 충격을 받으면서 20선 하향 이탈한 모습이 나타났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 세 종목 공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관련 리포트를 좀 체크하다 보니까 현대차 뭐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리포트를 좀 봤어요. 아침에 급하게 제목만 네. 체크하고 와서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일정 부분 확실하게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중에서 세 종목 에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실적이나 숫자가 뒷받침되는 쪽은 결국 전자닉스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주도 물론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2024년도에 14조 원대 영업이익, 작년에 12조 원대 영업이익, 올해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13조 원대 영업이익으로 리바운드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불거지는 가운데 재차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로 접근하기보다는 최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멀티플을 재평가 이런 부분으로서 최근에 현대차는 올라왔었죠. 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이 다 같이 무너진 가운데 가장 먼저 채우는 종목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결국 멀티플보다는 확실하게 비빌 언덕이 있는 숫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 결국 전자닉스 중심이 되지 않을까. 현대차 쪽에서는 물론 뭐 현대차, 뭐 현대, 기아, 뭐 모비스 등등 있지만 결국 꼭 하나만 사야 되게 된다면 저는 그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기대감에 있는 현대차가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보다는 우선순위를 따져본다면 삼전 닉스인 것이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 우선순위를 따져본다면 그래도 현대차가 되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영원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저도 뭐 시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어쨌든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놓여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매수 가능 자리 접근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부터 이제 실적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좀 부합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현대차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해서 움직인 상승은 아닙니다. 결국엔 로봇 섹터에 대한 흐름들로 인해서 수급이 좀 들어온 모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환율 상승에 따른 좀 기저효과도 좀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은 아니지만 또 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시행에 따른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있을 때 현대차가 또 한 번에 좀 슈팅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고 현대차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현대차를 바라볼 때 사실 더 고점으로 향해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그런 전략보다는 당분간은 좀 변동성 있는 장세에서 조정이 나오면 저점 매수하고 이슈가 반등이 나올 때 좀 일부 실현을 하면서 그런 전략이 확실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에서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둘 다 뭐 나쁘게 보고 있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현대차는 아직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모멘텀은 사실 언제 반영될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노란봉투법 시행 관련해서 로봇주에 대한 움직임들 흐름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뷰를 저희 전달 받았고요. 시장에서 지금 또 하필 저희 장 전에 배럴당 88달러로 조금씩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전쟁이 이번 주에 끝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점이 또 머니투데이 속보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기도 하네요. 미선물도 아직까지 막 뚜렷한 강력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전쟁 이슈가 물론 익숙해지기도 하고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기대치도 높기는 합니다만 언제 또 모를 변수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앞서 이제 미나 앵커도 브리핑해 주셨다시피 포트에서 어느 정도 방어적인 전략도 짜야 되나라는 고민도 하게 되거든요. 방어냐 공격이냐 선택을 한번 비중으로 듣고 싶어요. 공격형 섹터라고 한다면 기존의 주도주들이 될 것이고 방어적 섹터라고 한다면 뭐 통신 이런 쪽도 되겠죠. 그래서 이 비율을 현금까지 포함해서 공격과 방어 비율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창현 대표님? 공격과 방어 비율. 사실 일단 공격과 방어에 대해서 섹터부터 구분하는 게 최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의 성향에 따라서 일정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조화 이런 것들이 밸런스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뭐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쫄보 겁이 많기 때문에 일단 방어적인 비중 자체
그리고 공격은 4,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져가고 싶어요. 방어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실적, 비비는 언덕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대형주, 그리고 지금 AI 전력에 대한 기대감, 즉 전력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트렌드 자체가 파괴되진 않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어 섹터에서 이제 신규로 제가 주도 섹터 변화에 대해서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시장 흔들리는 와중 속에서도 그래도 굳건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던 게 우리기술 BHI 뭐 이런 종목들이 또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코스닥 액티브 펀드에 대한 이제 설정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긴 하지만 그렇게 보게 된다면 코스피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쪽, 즉 에너지 자립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원전 쪽이라고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기존 왕년의 주도주 조방원 중에서 최근에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로서 튀는 모습이 나타났기 네. 때문에 이거를 열외로 차치하고 나면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방원 중에서 원전을 빼고 나면 조선이거든요. 조선이 어제도 시장 반응이 세게 나왔을 때 피팅주가 오전에 먼저 움직였고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LNG 밸류체인 내에 있는 최상단에 있는 이런 베타가 큰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방어 쪽에서는 조선과 그리고 이제 원전 쪽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격 쪽에서는요, 방어 쪽에서는 말씀드렸던 반도체와 AI 전력기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 자체는 6대4, 그러니까 방어 쪽을 6, 그리고 공격 쪽을 4. 그러면 신기록 편입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리고 조선 쪽에서 세게 움직이는 삼성중공업, 중소형 집단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태광, 성광밴드 뭐 이러한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격 진영으로 이런 종목들을 새롭게 편입을 하고, 그리고 방어 쪽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HD현대일렉트릭, 네. 효성중공업 뭐 이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보다가 좀 새로운 사실 뭐 이런 부분을 좀 전달을 해드리면, 삼성전자 배당 수익률이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보통주 기준으로 4.7%, 그리고 우선주 기준으로 6.7%. 그러면 지금 우선주 기준으로 6%가 넘어가거든요. 삼성전자. 뭐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게, 그럼 현물가, 이런 반도체 현물 가격 자체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이란 사태 발발 이후에 지금까지 DDR5 현물가가 누적으로 0.5% 오히려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전쟁이 지금 반도체와 AI 이런 업황에 대한 트렌드 자체는 완전히 꺾지는 않았다는 방증이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나의 종목의 공격과 방어에 뭐가 들어가느냐의 차이일 것 같네요. 앞서 시장 전략과 일맥상통하네요. 반도체, 조선, 원전 전력 이렇게 얘기를 주셨으니까요.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대표님 쫄보 아니시라고 예전에 집 팔아서 삼성전자 매수했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쫄보 아닌 걸로 결정 짓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영원 차장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저희 오늘 코스닥 액티브 ETF 이종 출시 모든 종목이 오픈이 됐죠. 일단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 ETF 편입 종목을 보시면 앞서 보여드린 대로 바이오 쪽에서는 큐리언트, 보로노이, 삼천당 제약, ABL, 에임드바이오 등등, 반도체에선 성호전자, 파두, 자동차 성호하이텍, 로봇에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비중이 3% 이상의 종목들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원전, BHI, 우주항공의 인텔리안, HVM. 자, 그러면 타임, 코스닥 액티브 ETF 편 종목 보실까요? 삼천당 제약, ABL, 알테오젠, 서닉 시스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BM, 파두. 그러면 삼천당 제약과 파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쪽에서 겹치는 것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앞서 3월달 흐름이 정말 좋았던 펄어비스는 두 ETF에도 겹치는 데다가 3월 20일 붉은 사막 게임 출시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유독 좋았네요. 통신의 RFHIC도 눈에 띕니다. 통신 장비단에서 오늘 증권사 보고서도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긍정의 시세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ESS와 SOFC 쪽에 한중 NCS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들 종목의 시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꽤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이들 중에서 서 차장님 1분 정도 있습니다. 이 코스닥 액티브 ETF에 들어가는 종목 중에 탑픽 한 3개 딱 꼽으신다면? 저는 지금 탑픽을 꼽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그거를 자꾸
이제 종목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액티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교체가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결국 시세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교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래도 뭐 굳이 질문을 하셨으니 말씀드린다라면 저는 ABL 바이오랑 D&D 파마텍 이런 정도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 네.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종목을 그걸 보고 내가 선별해서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오히려 그 추종 수익률을 따라가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ETF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네. 공격적으로 그거를 보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결국엔 종목 교체가 일어날 때도 교체가 이루어지고 후보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셔서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굳이 종목에 집착하기보다는 ETF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볼 수 있겠네요. 자, 프리마켓 보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많은 대형주들이 돌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각 10% 가까운 상승 일단 프리마켓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 5% 내외 급등 흐름 확인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4% 상승세, 삼성 SDI 역시나 10% 정도의 오름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으로 가보면 알테오젠 도드라지네요. 12%의 급등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역시나 6% 상승세, 삼천당제약의 8%, 원익 IPS 역시나 급등의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리노공업도 10% 정도의 오름세, 대주전자재료, 심택 등의 종목이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로 가볼까요? 네, 성우하이텍 상한가 진입이 돼 있네요. 어제 이제 편입 이슈로 애프터마켓에서 좋은 시세가 있었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디어유 마찬가지죠. 대주전자재료, 코나이, 시메스 이런 종목들. 시메스와 큐리언트 시총 대비해서 편입 비중이 좀 높은 종목들이라서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릭스와 에임드바이오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확인이 됩니다.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래량은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미래에셋증권, 하나솔루션 등 들어가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리노공업, 그리고 현대무벡스까지 회복의 흐름 포착이 됩니다. 큐리언트, ABL바이오, BHI 각 섹터의 코스닥 상위권 종목들이 일단 굉장히 강하게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박창규 대표님은 코스닥 액티브 ETF나 혹은 프리마켓 기준으로 어떤 관전 포인트 뽑으셨습니까? 일단 프리마켓부터 먼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간 선물이 이제 7% 넘게 급등을 했죠. 구체적으로 야간 선물이 7.19% 상승 마감이었기 때문에 내심 뭐 상한가 8%까지 기대를 하긴 했었지만 7%대 상승 마감. 물론 시간 외에서 지금 유가가 좀 슬금슬금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어제 하락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반갑기는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시장에 오늘 뭐가 오르고 뭐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최근에는 급등 아니면 급락 장세 속에서 지난주 흐름을 놓고 보면 강진 이후에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올라가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좀 비중을 줄이면서 비핵심적인 종목 자체를 좀 일정 부분 줄인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는 좀 어느 정도 여력을 만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지는 좀 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전반적인 전술적 대응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올라갈 때 비핵심적인 종목 줄인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다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러한 부분을 좀 체크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뭐가 내 비핵심적인 종목인지 그 기준은 숫자와 펀더멘탈 이런 부분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코스닥 액티브 ETF와 관련돼서 저도 지금 고민을 해보았는데 네. 앞에서 이렇게 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삼천당제약, ABL바이오 그리고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로봇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익히 계속해서 다 언급이 되었었던 종목이에요. 네. 이거보다는 되게 의외로 그러니까 코액트 그러니까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 자산 운용에서 겹치는 가운데 의외로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1, 2, 3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1번은 지금 에코프로 뭐 이렇게 알고 있다시피 완전히 빈집이죠. 이쪽은 합산 비중이 11.8%로 가장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번이고 두 번째가 되게 의외인데
바이오 쪽에서 큐리언트예요. 큐리언트 같은 경우가 지금 8.97%. 그리고 3등 종목도 되게 의외거든요. IT 쪽에서 성호전자. 이 종목도 8.82%. 이러한 종목이 지금 아예 비어있는 곳에서 새롭게 채워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어제 일정 부분 시장에서 성호전자에 대해서 일정 언급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시장 반응이 최근에 나오긴 했었지만 성호전자가 합산 비중이 타임과 지금 코액트 그러니까 삼성 액티브와 합산 비중이 지금 세 번째로 높다는 거는 전 되게 의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큐리언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종목이 오늘 추가적으로 반응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오늘이 이제 설정일이잖아요. 설정일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세론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좀 유의를 하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 어쩔 수 없지만 신규 매수자 관점 매시라면 네. 일단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좀 조정이 나왔었을 때 다시 한번 비중을 채워가는 움직임 자체가 또 다시 한번 가파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오늘 이유를 좀 체크를 하면서 큐리언트와 성호전자 그리고 빈지민 에코프로 이 세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체크를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종목들 생각보다 비중이 높게 나온 기업들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서영훈 차장님이 가장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은 탑픽으로 들어봐야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프리마켓에서 움직이는 흐름들 보면 좀 상당히 전체적으로 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업종을 나눠서 보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전쟁과 관련해서 종목들은 좀 하락을 하고 오히려 이제 주도 섹터들이 다시 한번 수급들이 들어오는 모습이라고 네.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자리에서 추격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상당히 생각보다 거꾸로 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접근한다 하신다라면 들고 가실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좀 신규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아니면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하락에 있을 때 생각보다 방어가 좋았거든요. 그만큼 실적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지금 뭐 신규 접근으로서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좀 더 본다라면 2차 전지 섹터들에 대한 부분들, 뭐 아까 에코프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 외의 종목군들에 있어서도 뭐 대형 집단으로 삼성 SDI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저는 뭐 접근 가능한 구간이라고 좀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포트를 좀 가져가시고 지금은 사실 그 흐름을 내가 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흐름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에 편입을 해놓고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와, 대형주들도 변동이 크긴 크네요. 삼성 SDI가 10% 정도 올랐다가 지금은 또 5% 정도로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5분, 10분 투자하려고 주식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요. 이런 변동보다는 긴 시각으로 산업의 사이클, 실적, 수급 이런 것들을 또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 주신 서영훈 차장님의 종목들 잘 체크하겠고요. 박창윤 대표님은 오늘 효성중공업, 와, 효성중공업을 정말 맞아요. 3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올라온 이 종목을 지금 시점이 이제 매수 기회라고 보시는 거겠죠? 일단 최근에 한 20% 정도 밀렸는데요. 사실 전력 4사 그러니까 HD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산일전기까지 전력 4사를 체크를 해보니까 가장 적게 빠진 게 LS일렉트릭이고 가장 많이 빠진 게 산일전기였어요. 산일전기가 33% 정도, LS일렉트릭과 뭐 비슷하긴 하지만 거의 한 20% 정도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효성중공업도 거의 한 300만 원 가까이 갔던 주가가 240만 원 언더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면 한 20% 좀 넘게 밀려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자체가 초대형 변압기 그러니까 초과 변압기 쪽에서 이제 밸류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LS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올해가 아니라 27년도 PR 기준으로 좀 대입해서 놓고 본다면 33배 그리고 HD현대일렉트릭이 26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효성중공업이 최근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20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지금 LS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올해 지금 PR 기준으로 51배가 넘어갔다가 내년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한 46배까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제일 가장 덜 빠진 거고 네. 그리고 HD현대일렉트릭이 올해 33배 내년 26배인데 지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올해 28배 내년 20배예요. 그러면 내년도 기준으로 좀 당겨놓고 보았었을 때 전력 초과학 변압기 쪽에서는 가장 유리한 게 효성중공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측에서는 뭐 산일전기 같은 경우가 내년도 기준 16배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지휘번호가 이런 친구들도 보면 다시 한번 어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서 PR가
같은 경우가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30배가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런 모습을 놓고 본다면 분명히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 상당 부분 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익히 알고 있다시피 765kV 이런 송전망 수요에 대한 증가와 멤피스 공장에 따른 증설 효과가 내년도부터 본격 가동이 되는 가운데 내년에 캐파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탑라인의 성장이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진단의 개선 이런 부분이 큰 폭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지금 26배, 내년 20배라면 현 시점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확실하게 비빌 언덕이 있는 숫자, 효성 종목을 주목을 해보고 싶고요. 한 가지 또 짧게 말씀드리면 네.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최근에 현금 현물 배당 이거 좀 체크해봤더니 작년 말 기준으로 7,500원.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7,500원. 300만 원 가까이 갔던 주가 나왔었을 때 체크해보니까 7,500원이면 시가 배당률 얼마인가요? 3만 원이 1%니까 좀 너무하다. 네. 삼성전자가 아까 우선주 배당률이 6.7%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부분이 좀 더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 다만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그만큼은 주가 시세 차익 자체가 가파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성중공업 긴 호흡으로 그래도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를 어느 정도 보시는 건데요? 일단은 최근에 기록했었던 목표가가 294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1차적으로 전고점 돌파에 대한 시도는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290만 원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즉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 이런 부분에 따른 트레이딩 바이 이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좀 더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목표가 340만 원 그 이상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까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자체는 지금 현 시점에서 대략 한 240만 원 정도 언저리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대략 한 220만 원 정도 깨졌을 때 한 215만 원까지 좀 버퍼를 감안하면서 한 15에서 20% 정도로 좀 가져가면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박찬영 대표님께서 멘트상에 살짝 오류가 있었어요. 큐리언트가 양쪽 액티브 ETF 교집합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코액트 종목이고요. 맞아요. 교집합 종목은 지금 저희 제작진이 굉장히 발빠르게 정리해서 화면에 나오는 저 종목들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 정정하자면 네. 교집합이라기보다는 두 개 합산이요. 합산해서. 그러니까 코액트든 파임이든 두 개에서 비중이 높은 종목 이런 부분을 일렬로 나래비를 쫙 세워보았더니 그중에서 에코프로가 가장 11.84% 그리고 큐리언트가 8.97% 성호전자가 8.82% 그러면 지금 코액트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합쳐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줄 세웠을 때 상단의 종목들 또 의외의 종목들 잘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궁금해지네요. 일정 부분 세론을 겪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추가적인 탄력이 높은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고민이 된다면 서용환 차장님의 전략대로 그냥 ETF 자체에 관심을 두시는 것도 조금 편안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일단은 분위기는 좋고요. 프리마켓에서 전쟁 관련한 테마들은 모두 다 이제 하락권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봤었던 뭐 방산주, 포스코 인터 등의 종목들이긴 한데요. 이들 역시나 밸류대로 또 회복을 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